흔히 하는 이야기, 우리가 태양광하고 조금 연관을 지어볼까요?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이거 태양광이 태풍 때문에 날아가지는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의 그 사람들, 시공업체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붕이 날아가기 전에는 태양광 모듈이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결속을 확실하게 하기 때문이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얘기 조금 뭐 어디서 들어보신 적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튼튼하게 짓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검증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뭐 검증을 할 수 있는 어떤 뭐 기관에다 의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흰남노의 초속이라든가 이런 태풍의 강도를 봤을 때 문제는 지붕이 날아가게 생겼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강력한 태풍이 만들어져서 오는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의 결속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모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구조물 올라가고 앙카 박아가지고 구조물 올라가가지고 이것들을 결속을 해가지고 문제는 이렇게 딱 지어놓는데, 튼튼하게 지어놓는다고 해가지고 지어놓는데, 문제는 이게 과연 초속 몇 미터 퍼 세크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30m 기본적인 거죠. 일반적인 태풍 같은 경우에는 한 30m 정도, 그 정도 돼도 상당히 센 건데 한 60m 이상급에서도 얘네들이 날아가지 않게끔 우리가 문제는 결속을 해 놓습니다. 날아가지 않게끔. 그리고 80m에서는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뉴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언론 보도를 봐보면 거의 60m per 세크 정도 된다라고 하면 콘크리트 건물이 붕괴될 위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정도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건물이 붕괴가 될 정도면 태양광이 안 날아간다? 이거는 조금 이상한 뭐 이런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전제 조건이 왜 강력한 태풍이 만들어져 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초강력 태풍이 생성되는 확률, 그리고 그 태풍이 점점 세력이 강화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로 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0.1%라고 얘기를 합니다. 0.1%인데 이 0.1%인데요. 문제는 밑에서부터 우리가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나라까지 발전을 해 가지고 요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일본으로 갈 것이냐, 우리나라 밑에를 좀 치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나라를 관통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나라 오기 전에 좀 세력이 약해져 가지고 올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엊그저께 뭐 뉴스를 봐보니까 태풍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그래픽으로 나오는데 얘네들은 뭐 이렇게 솜 두 개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뭐 이런 내용도 나와가지고 네이버 뉴스 같은 데 봐보면 뭐 이런 내용들이 약간 조금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솔직히 뭐 그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딱 그래픽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맞아서 문제이긴 하지만, 여하튼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0.1%의 확률로, 0.1%라고 하면 한 1000개 오면 1개 정도, 그 정도 수준인데, 문제는 이 흰 남노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오고 있다. 지금 0.1%의 확률을 뚫고 오고 있다. 기정사실화가 돼가지고 5일 정도 되면, 6일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 지금 근접권이고 7일 정도 되면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연일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왜 태풍이 오는 것인가? 해수면이 상승해서 해수면 온도가 높아져서 초강력 태풍을 만든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과학 상식입니다. 상승하고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보면 당연히 기후변화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기후변화 때문에 이렇게 초강력 태풍이 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그런가 보구나. 그래, 기후변화 때문에 오는 거지. 근데 태양광은 안 돼. 태양광은 너무 산림훼손도 많고 너무 무분별하게 있고 쓰잘데기 없이 태양광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문제다 라고,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태풍이 오는 것은, 이렇게 초강력 태풍이 오는 것은 그냥 그런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폐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봐보면 해석의 차이에서 다르겠지만 조금은 이기적이라고도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초강력 태풍이 오는 이유는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면 온도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바닷물 온도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초강력 태풍이 발생을 해서 우리나라의 0.1% 확률로 오는 건데, 문제는 이거는 그런 거고, 태양광은 그거하고 무관하게 자연 훼손을 하고 산림 훼손을 하고 무분별하게 많이 지어놓고 전 정부가 자기네들 따라서 그냥 했기 때문에 그냥 싫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이기적인 생각이다라는 것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영상으로 우리가 왜 신재생 에너지를 해야 하는지에 종지부를 찍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나오는 태양광 관련된 뉴스라든가 이야기에 있어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찍을 건데 기후변화와 태양광 이야기를 별도로 놔두고 찍지는 않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당연히 태양광을 하는 이유 중에는 기후변화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거지만 오늘은 정말 이 영상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봤을 때 아, 기후변화하고 태양광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우리가 왜 태양광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종집으로 찍고 싶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인간과 기후변화. 처음에는 인간 때문에 기후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해괴망측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아, 기후변화, 그러니까 뭐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상승을 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보다 보면 야, 지구 온도를 1.5도 이하로 우리가 상승하는 것 1.5도까지는 우리가 무조건 막자 뭐 이런 얘기를 어딘가에서는 한 번쯤 들어봤었고 파리 기후협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협약에 대한 총회 뭐 이런 것들 뭐 세계적인 뭐 그런 흐름 추세 뭐 이런 것들은 어디선가 막연하게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1도가 오른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폭발적인 현상인가? 뭐 예를 들어서 온도가 요즘에는 뭐 기본적인 평균 온도가 뭐 20 지금 한 5도 정도 되죠. 25도, 26도, 27도 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내년에는 27도, 28도, 29도로 올라간들 우리한테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먼 훗날의 이야기인가? 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부터 다시 서두로 되돌려서 대강기를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인간과 기후변화에 관한 상관관계에 있어가지고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게 과연 인간이 지구의 온도에 1도를 올리는 게 가능한 일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BBC 같은 영국 공영방송이죠. BBC 같은 경우에는요, 약 20년 전에 어떠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냐면 기후변화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태양과 지구의 관계에 따라서 기후변화가 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다큐멘터리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당연히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이 인위적으로 기후를 올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었다라고 그 당시의 사람들 20년 전, 30년 전 이야기에서는 그것들이 약간은 기후변화에 있어가지고 지금처럼 우리가 조금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 나사 우주항공국이죠. 나사에 따르면 태양이 지구로 쏘는 에너지는 지금 현재 감소한 상황인 거고 태양과 지구에 관련된 연관성에 있어서는 지구의 온도를 올라가는데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그 20년 사이에 앞으로 지금 2022년이니까요. 2000년대 초반에 밝히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데 어마어마한 일인 것을 우리가 조금은 뭐 과거사를 찾아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온도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전개된 시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약 5,500만 년 전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역사가 봐보면 한반도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뭐 당군이 우리나라를 세우고 뭐 이런 것들이 반만 년의 역사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반만 년의 역사라고 하면 5,000년 역사인데요. 약 5,500만 년 전 이전에 팔리오세, 에오세라는 그 시기에 지구의 온도가 약 5도에서 6도로 갑자기 급상승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약 지구의 온도가 5도에서 6도로 갑자기 급상승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5도에서 6도 정도 갑자기 급상승하는데 걸린 시간이 약 2만 년이라고 합니다. 2만 년. 우리나라의 역사가 5,000년이니까 그거하고 대입을 해보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리가 이해가 가능하시겠죠? 근데 2만 년 걸려가지고 5도에서 6도 정도로 올렸는데 요 시기가 드라마틱하게 지금 우리가 인류가 아니라 지구 역사상 인류가 시작된 거는 얼마 안 됐고 이 지구가 탄생하기 시작할 때부터 지구 역사상 가장 온도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갔던 그 시기가 2만 년 사이에
2만 년 정도 되는 그 사이에 5도에서 6도 올라가는 시기가 지구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하게 온도가 올라갔던 시기인데, 그럼 1도가 오르는데 약 4,000년이 걸렸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1도가 오르는데 약 4,000년 정도 걸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190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불과 1세기가 지나가는 이 시기 동안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올랐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상황인 거죠. 거의 전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인위적으로 지구의 온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만약에 원자폭탄으로 얘기를 하면 200년 동안에 1초에 원자폭탄 4개씩 터지면 같은 온도를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0년 동안 1초에 원자폭탄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터진다라고 하면, 200년 동안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터진다고 하면 2만 년 동안 올릴 수 있는 그 온도를, 지구의 온도를 인위적으로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엄청나게 1초에 4개씩 원자폭탄이 터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근데 그렇게 터져서 200년 동안 터져야 이 온도를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과연 기후변화는 얼마나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실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지요. 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있습니다. IPCC라고 해서 유엔 산하, 여기가 2007년도인가 아마 노벨상도 받았어요. 여하튼 이런 협의체가 있는데요. 1998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IPCC 발표에 따르면 1990년 기후변화가 인간의 책임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과연 그게 인간의 책임인가? 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그런 상황인 거고, 1995년 인간도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인간 책임이 약 66% 이상, 절반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2007년도에는 인간 책임이 90%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인간 책임이 95% 이상이다. 2022년 인간 책임이 명백하다. 인간 책임 100%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죠. 왜?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과학자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100%다라고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거의 명백하다라는 것은 100%로 봐도 우리가 무방하죠. 말이 우리가 수치화를 만드는 거냐 아니면 정형화돼서 얘기를 하는 거냐에 따라서 어떻게든 말의 표현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책임이 명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미국 부대통령인가? 그분하고 같이 이 협의체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밝혀냈기 때문에. 여튼 그런데요, 역사상 전례 없는 기간 동안 엄청난 속도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역사상 전례 없는 기간 동안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산업혁명 이전과 산업혁명 이후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공장들이 지어지고 석탄을 활용을 하고, 그 석탄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까지도 문제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배출,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급속도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지구의 위기인가 인간의 위기인가에 대한 원초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구의 위기이지 인간의 위기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왜?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가고 2도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의 인간은 변화에 대한, 환경 변화에 대해서 얼마든지 무쌍하게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1도가 올라가든지 2도가 올라가든지 우리하고는 분명히 어떠한 변화가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은 지구의 최상위 포식자라는 점은 분명히 해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구의 역사를 봐보면 어떠한 환경의 변화가 있었을 때 지구의 최상위 포식자가 살아남는 경우는 전혀 없다.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떠한 변화들 때문에 인간의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 그 지구의 위기가 있으면 당연히 인간에게도,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에게도 분명히 위기가 있을 것인데, 그 위기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기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공감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뿐인 이 지구 때문에
지구를 가지고 도박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죠. 이런 내용들을 좀 봤을 때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하고 어느 물리학자, 김상욱 물리학자인가요? 그분하고 조금 이야기가 조금 많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분 유튜브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보고 어떻게 보면 조금 오마주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한데, 저는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그분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아, 이거를 태양광하고 좀 접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분 영상을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김상욱 그 기후변화 치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유튜브 통해 가지고 그 내용을 한 25분 정도 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런데요, 지금 당장 우리가 지구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 아니면 현행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멈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문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제로화 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화력발전소가 어떤 건지는 아시잖아요. 석탄을 떼가지고 수증기를 만들어서 그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건데, 문제는 이 화력발전소를 만들게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어마어마하니까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우리가 멈추고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최근에 봐보니까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전환 정책,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현 정부에서 에너지과 전환이라는 얘기 자체를 싹 다 빼는 뭐 이런 상황이 부서명을 변경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리고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원래는 30.2% 정도 됐었죠. 근데 21.5%로 좀 끌어내리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력 수급계 관련해 가지고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산화탄소 배출의 문명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몇천 년이 됐지 뭐 몇백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1세기 동안에 1도가 오른 건 사실인 거고, 이 1도가 올랐을 때 또 1세기 동안에 1.5도가 오르든 3도가 오르든 어찌 됐든 간에 또 오를 거고, 그러면 거기서 또 변화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도박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좀 줄여보자 라고 하는 게 현재 세계적인 흐름, 추세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되는 이유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보자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에너지 전환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제가 방금 언급을 했다시피 이산화탄소량이 엄청나게 배출이 되면 온실가스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화력발전소 가동을 우리가 점진적으로 좀 중단을 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를 해 나가자라는 게 신재생 에너지 전환 정책이었다 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하고 싶고요. 여하튼 이런 상황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동차를 안 타고 공장 가동을 멈추게 하고 화력발전소를 중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공감을 해야 되고 지금부터라도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다시 원론적으로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자고 하면, 태풍이 오고 강력한 태풍이 발생을 하는 것은 바다 온도가 상승을 하고 해수면 온도가 상승을 함에 따라서 초강력 태풍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를 덮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태양광은 그렇게 폄훼하고 싫고 정책적으로 싫어해가지고, 그런 정치를 펴는 사람이 싫어가지고 나는 태양광은 죽었다 깨나도 싫어 라고 하고, 나는 태풍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뭐 태풍을 그냥 온몸으로 맞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얘는 그냥 싫고 얘하고는 그냥 무관한 일이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제가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